현지사항 제가 우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직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님이십니다. 경영자 총연합회 양진석 대표십니다. 김동모 그러니까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글로벌모터스 박강식 부사장님이십니다. 자동차 산학협의회 신재범 대표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과제로 미뤄졌고 광주의 전략산업인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선정되었음을 시민들께 보고드립니다. 먼저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인 미래 전략 산업이자 광주 전남 상생발전 축이 될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5개 전문기관과 상생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 및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제정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는 2개소만 발표되었습니다. 광주 전남이 신청한 첨단 패키징 분야로 선정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도 2만 명이 넘었지만 자동차 시장은 내연차에서 빠르게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변화하고 있고 미래차 전환을 통해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는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 경제의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빅그린 산단, 진곡 산단, 미래차 국가산단의 삼각벨트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는 만큼 광주가 제1의 미래차 도시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8년까지 총 220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에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3조 원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물론 1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취임 때 약속드렸던 5대 신경제지도 하나였던 자율주행차 경제지구는 오늘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적당한 성공을 넘어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정밀유로, 국제 마이스로 이어지는 광주 신경제지도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광주대행 정부부장입니다. 그럼 정부로부터 만약 추가 지장이 없다면은 선정됨으로써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전략들 같은 거는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될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남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즉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재가 풍부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에 대한 충분한 R&D와 기반 시설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 점은 반도체 특화단지를 언젠가는 지정을 받든 못 받든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광주 교수를 맡고 있는 양준석입니다. 올 봄에 미래차 100만층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고, 또 이어서 소부장 특화단지가 광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강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화가 지정이 됐고, 이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 경찰로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을 지정받았을 때 미래차 국가산단과 진곡 일반산단과 빅그린 국가산단을 삼각축으로 연결하여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했고 그것이 오늘 규정으로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각 벨트를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의 어떤 벨트다, 삼각 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미래차 소부장 계획은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새로 지정된 100만 평은 약간 후속 이제 기업들로 채우기로 하고 빅그린 상량과 진곡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R&D와 테스트 베드 이렇게 해서 구성됐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이번에 소부장으로 투자된 것은 약 6천억 예산 규모로 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5,470억 정도가 협의된 조정안입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32년까지 민간 투자 여기 보면 여기에 앵커 기업으로 LG 이노텍하고 한국 알포스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1조 이제 총 9천억 원이 이제 민자 투자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약 6천억 규모의 정부 예산과 이걸 씨앗으로 해서 32년까지 1조 9천억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이 일대의 빅그린, 진곡, 그다음에 미래차 100만 평 산단까지 합치게 되면 광주의 최대 자동차 접촉지가 될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 우리 기아자동차의 이전 문제, 그다음에 모비스를 비롯한 부품업체들이 대거로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광주시와 유관기관은 그걸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래차 100만 평 산다는 5년간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돈이 들어가기 어렵겠잖아요. 완공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게 R&D가 들어간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현재는 계획상으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을 지정받았을 때 미래차 국가산단과 진곡 일반산단과 빅그린 국가산단을 삼각축으로 연결하여 우리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했고 그것이 오늘 규정으로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각 벨트를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의 어떤 벨트다, 삼각 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영집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과 원래 한 8년 정도 걸리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5년 정도로 이렇게 땡기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래차 소부장 계획은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새로 지정된 6만 평은 약간 후속 이제 기업들로 채우기로 하고 이 빅그린 상단과 진곡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R&D와 테스트 베드 이렇게 해서 구성됐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이번에 소부장으로 투자되는 것은 약 6천억 예산 규모로 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5,470억 정도가 협의된 조정안입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32년까지 민간 투자 여기 보면 여기에 앵커 기업으로 LG 이노텍하고 한국 알포스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1조 총 9천억 원이 이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약 6천억 규모의 정부 예산과 이걸 씨앗으로 해서 32년까지 1조 9천억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이 일대의 빅그린, 진곡, 그다음에 미래차 100만 평 산단까지
닥치게 되면 광주의 최대 자동차 집적지가 될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 우리 기아자동차 이전 문제, 그다음에 모비스를 비롯한 부품업체들이 대거로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광주시와 유관기관은 그걸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정된 산단을 이제 새롭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진공 산단을 해발 산단으로 바꾼다는 의미이신 거죠? 그것은 이제 공사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1차 소부장 단지로 지정된 것은 5년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리차 100만 평 산다는 5년간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돈이 들어가기 어렵겠잖아요. 완공이 되고 나서야 거기에 R&D가 들어간다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빅그린 산단, 이 기조성된 빅그린 산단과 진곡 산단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다 추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6천억은 빅그린 산단과 진공 산단에 우선 투자된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추가로 다 거기까지 미래차 산단까지 포함했는데 산업부에서 조정을 요구해서 이미 공사가 안 진행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투자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하고 그냥 비완성된 것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